안녕하세요. YJ 멘토링입니다. 채널 첫 번째 영상으로 10년 만에 응시한 오픽 AL 후기를 공유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관련 콘텐츠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채널을 운영해보려고 하니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 없는 채널로 운영할 생각은 아닌데 오늘은 전달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뒤늦게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고 졸업해서 현재 프리랜서 스페인어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방과 후 스페인어 수업에 출강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1대1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원 입학 전에는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서 5년 정도 해외 영업을 했고 학부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학생분들이거나 취준생분들일 텐데요. 저도 10년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스트레스와 고민이 정말 많았던 평범한 대학생이자 취준생이었고 지금은 튜터로서 그리고 멘토링 채널을 운영할 멘토로서 오픽 응시자들의 눈높이를 다시 한번 체험해보려고 10년 만에 영어 오픽에 응시했고 그 솔직한 후기를 지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AL 등급에 대한 제 경험부터 말씀드리면요. 제 블로그에도 자세한 포스팅을 올려놓았지만 저는 24살에 처음으로 외국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 8개월간의 어학연수를 하고 3-4번의 응시 끝에 2013년에 영어 AL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어 오픽 IH와 신HSK 6급을 얹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지원과 탈락 끝에 역설적이게도 최종적으로는 당시 가장 입사하고 싶었던 삼성물산 상사 부문에 취업할 수 있었어요. 문과였는데도 당시에 제 주위에는 AL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고 어학연수 직후에도 IM과 IH를 받았었기 때문에 AL이 정말로 높은 산처럼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AL을 받았고 중국어에서도 IH를 받으면서 오픽에서 점수를 잘 받는 일종의 방식 같은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취업 후에는 오픽을 볼 필요는 없었고 별도의 영어 공부 시간 없이 현업에서 5년간 AL 수준의 영어를 계속 활용했고요. 퇴사 후부터 얼마 전 오픽 응시하기까지는 한 5년 동안 영어에 특별한 애정을 쏟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제 무너진 영어 밸런스에 위기감을 느껴서 대학원 졸업 후부터 최근 1년 정도는 영어 유튜브를 보거나 조금씩이라도 원서를 읽거나 영어로 독서 토론을 하거나 영어 표현 사전 낭독을 하면서 생활 루틴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포함시키면서 영어를 생활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다계국어 학습자이자 멘토로서의 향후 행보를 위해서 오픽 점수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신청했고 3일간 하루 3시간 정도 준비해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짧게 준비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더 오래 준비한다고 제가 받게 될 결과에 딱히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저는 서베이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하지도 않았고 스크립트를 만든다거나 모범 답안을 암기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게시판을 보니까 요즘은 스크립트를 외운 것으로 판단되면 점수가 낮게 나오게 되면서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해보자면 제가 오픽을 준비하면서 했던 건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의 스피킹 앤 오픽 자료실에 있는 강사님들이 올려주시는 기출유형 특강 무료 PDF를 다운받아서 열심히 낭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녹음해서 시간 날 때 들으면서 쉐도잉한 것. 이게 전부입니다. 낭독을 하다 보면 문맥이랑 상관없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 표현들이랑 다양한 동의어 표현들을 입근육에 안착시킨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서베이 항목이나 모범 답안 스크립트 내용을 외우는 건 오히려 일부러 멀리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놓았어도 짧은 시간에 AL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영어 실력이었기 때문에 머슬 메모리처럼 몸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바로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난이도 5로 시작해서 중간에 6으로 올렸고 스킵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주변에 방해가 안 되게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수준으로 했고 의자 뒤로 편하게 기대서 친구와 차분하게 말하는 속도로 녹음했어요. 모든 질문 다 2번씩 들었고 시험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30분 정도였습니다. 시험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질문이랑 답변에서 제가 썼던 일부 표현들에 대해서 블로그에 제가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까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픽 외에도 외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오픽으로 돌아와서 제가 오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무조건 질문을 2번씩 듣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 들을 때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두 번째 들을 때 자신의 경험 속에서 써먹을 에피소드나 장면을 재빨리 떠올리고 전략을 세우면 답변할 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오픽 유형의 시험이나 면접에서는 다양한 경험이나 기억, 추억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고 다양한 어학시험이나 면접을 치르면서 몸소 깨달은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험이나 추억,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 보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도 많아서 기억도 더 생생하고 딱 맞는 경험이 없어도 비슷한 사례로 대응하기가 쉬워요. 제가 10년 전에 취업 준비할 때보다 이번에 더 손쉽게 AL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히 다양한 경험을 했고 지식도 많이 쌓이고 인간관계 폭도 넓어져서 자연히 에피소드가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진 것입니다. 많은 취준생분들이 정말 열심히 오픽을 준비해도 끝끝내 AL의 산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문제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담지 않거나 스크립트를 외웠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들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모범 답안이나 스크립트에 의지하고 싶은 감정 그 자체는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지나치게 공부와 시험 위주의 삶을 살았고 코로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청년들이 충분한 사회활동이나 도전을 경험해보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야기 보따리가 작으니까 보따리 안에 질문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거나 바로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내용도 부실하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나 다른 사람의 스크립트로 그 구멍을 메꾸려는 건 어찌 보면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취업 경쟁도 치열해서 문과는 AL이 아니면 딱히 어필도 안 되는데 재료는 부족하고 시간은 없으니까 운을 믿고 일단 외우고 시험장 들어가서 외운 내용을 읽고 나와서 기우제를 지내는 거죠. 요즘에는 필러를 적당히 넣어서 외운 티를 안 내려고 한다는데 솔직히 언어 실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전문가의 길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연스러움은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평가자 입장에서는 의외로 판단하기가 쉽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꼰대같이 말하고 있는 저는 뭐 엄청 유창하게 말하고 AL을 받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벌려고 필러도 자주 썼고 마음에 썩 들지 않는 단어도 종종 사용했었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2-3초 동안 공백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어요. 무슨 교포나 유학파처럼 엄청 유창하게 말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AL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톤으로 질문 내용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했고 내용 구성도 양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조금 더듬거나 고급 어휘로만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AL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자신이 스크립트를 외우지 않았고 나름 대답도 잘한 것 같은데도 계속 AL이 안 나온다면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는 의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급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긴 했는데 문맥과 격이나 결이 맞지 않아서 원어민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어색하다거나 말은 많이 했는데 질문한 내용과 핀트가 잘 맞지 않는 대답을 한다거나 내용 구성에 정돈된 흐름이 없다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주변에 AL을 받은 사람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AL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전화 인터뷰 방식인 OPI를 봤으면 S나 AH, AM을 받았을 사람들도 범용성 때문에 오픽을 봐서 똑같은 AL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어드밴스드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어서 정확히 AL 레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로우 수준에 불과해요. 그래서 AL도 AL 나름이기 때문에 AL을 간신히 받는 수준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범접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AL이라는 벽을 너무 높게만 보지는 마시고 IH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스크립트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으로 친구에게 차분히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준비해보시면 충분히 AL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취준생분들의 조급한 마음을 저도 잘 알지만 정말 역설적으로 그 방식에서 탈피할 때 원하는 결과를 오히려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 대학생이나 미래의 취준생이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해서 수험 준비 방식이 아닌 실제 영어 실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해보신다면 한층 더 수월하게 AL을 받고 더 오래 실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준비한 영어 오픽 관련 멘토링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 블로그에도 오셔서 외국어 공부와 관련된 다른 유익한 포스팅도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어 공부나 취업 등에 관한 개인적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바이.